안녕하세요. 스위스서울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레리 오브라이언 트로피를 향한 30개의 팀의 레이스가 바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2024-25 NBA 시즌 개막전 두 경기가 있었는데 보스턴 셀틱스와 뉴욕 닉스 그리고 LA 레이커스와 미네소타 팀버울프스 경기가 있었는데 원래는 보스턴 셀틱스 뉴욕 닉스 경기 리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쉽게 원사이드하게 끝나서 조금 더 재밌는 경기 리뷰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레이커스와 미네소타 경기 리뷰할 거고요. 레이커스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팀이에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다비넴 감독 대신 JJ 레딕이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된 건데 제가 JJ 레딕이 감독이 됐을 때 만들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듯이 아무리 감독이 처음일지라도 JJ 레딕이 본인 스스로 바스켓볼 시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구에 미친놈이라고 말하는데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디테일에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고 농구에 대한 스탯과 분석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JJ 레딕이기 때문에 저는 레딕이 감독으로 이끄는 레이커스가 기대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오늘 JJ 레딕의 첫 감독 데뷔전 그리고 첫 승을 진짜 축하하고 싶고 오늘 레이커스 선수들 잘한 선수들 많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일단 JJ 레딕의 터치가 팀의 모든 곳에 묻어나게 보였어요. 우선 이미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프리시즌도 시작되기 전에 JJ 레딕이 우리 선발 라인업은 르브론, AD, 오스틴 리브스, 루이 아치무라, 디안젤로 러셀이다라고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이 라인업이 레이커스를 2년 전 서브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가게 한 라인업이고 지난 시즌에 다비넨 감독이 캠 레디시 써보고 막 토리안 프린스 써보고 그 다음에 오스틴 리브스 벤치 보내고 막 이상한 라인업을 쓰면서 승리를 다 까먹으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은 것과는 반대로 JJ 레딕은 프리시즌도 전에 이미 그냥 내가 이상한 시도하고 이런 거 없이 내가 가진 최고의 선수의 최고의 라인업을 쓰겠다라는 마인드로 저 라인업을 주전으로 못 박았거든요. 이게 레이커스 팬들이 들으면 굉장히 눈물이 날 것 같은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눈물 날 것 같이 반가운 얘기죠. 그리고 NBA 경기에서 이제 모든 팀들이 다 좋은 팀들이기 때문에 우리 팀의 강점을 살려서 상대 팀과의 차이를 저에게 이제 뭐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진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야 유리한데 다비넴 감독 시절에 레이커스가 가진 유일한 마진은 자유투 득실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이지 레딕이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계속해서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우리는 자유투 외에 경기의 모든 측면에서 마진을 다 쥐어 짜내야 된다. 제이지 레딕이 얘기하는 마진은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많은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코너 크래쉬라고 하는데 요즘 거의 모든 팀들이 코너 크래쉬를 강조해요. 그래서 코너에 스팟업하고 있던 공격팀의 선수들이 슛이 올라가면 트랜지션에서 수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골밑으로 달려가서 오펜스 리바운드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코너 크래쉬라고 하는데 제이제 레딕도 이걸 강조했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제이제 레딕이 강조한 디테일에서의 마진이 돋보였는데 레이커스가 굉장히 큰 팀이라는 게 새삼 느껴지죠. 루이 하치무라가 오늘 코너 크래쉬를 하면서 공격 리바운드 3개를 잡았고요. 오스틴 리브스도 뭐 열심히 뛰면서 코너 크래쉬는 아니지만 공격 리바운드 4개 잡았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3개 잡았고요.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크고 운동 능력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좀 까다로운 팀이에요. 근데 이거를 10분 활용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하고 마진을 벌자. 공격 리바운드를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슛 찬스를 가져가고 한 번 더 포지션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오늘 레이커스가 15개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15번의 포지션을 더 가져갔거든요. 이런 게 다 마진을 쌓는 거죠. 또 레이커스가 헬프사이드 디펜스에서 지난 시즌까지 선수들이 굉장히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뭐 헬프를 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 마크맨에 붙어 있는 건지 그런 좀 어정쩡한 위치에 많이 서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선수들이 딱 맞는 위치에서 가 있고 더 손을 액티브하게 사용하고 활동량을 늘리면서 미네소타의 공격에 패싱 라인에 다 레이커스 선수들의 손이 가 있고 실제로 미네소타가 패스를 잘못했을 때 그게 레이커스 선수들한테 공에 들어가고 이게 또 트랜지션으로 이어지면서 단순히 위치를 잘 서는 것만으로도 턴오버를 유도하고 이게 트랜지션이 되면서 포지션을 더 가져가고 이게 다 마진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미네소타가 턴오버 15개, 레이커스가 7개에서 턴오버를 8개 적게 했다는 거는 레이커스가 8번 포지션을 더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팀이 더 마진을 많이 가져가게 하고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해주죠. 뭐 전술 잘 쓰고 매치업 좋고 뭐 수비 전략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거 다 좋지만 사실 농구에서는 되게 지루하고 멋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이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이커스가 지난 시즌까지도 이미 좋은 기반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르브론과 AD라는 제 기준에는 둘 다 현재 리그 탑 10 안에 드는 선수를 그러니까 리그 탑 10 안에 드는 선수를 두 명이나 보유한 팀이고 이 강력한 스타 파워와 함께 좋은 스타팅 라인업 가지고 있고 저는 여전히 아직도 레이커스가 엘리트급 프리비터 수비와
공격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투웨이 스타팅 플레이어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1티어 컨텐더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승은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행운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 우승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라인업이긴 하거든요. 이 팀이 이 라인업으로 작년에도 서부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어요. 아, 뭐 그래봤자 플레이 팀이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시즌 내내 제가 얘기했거든요. 레이커스가 보이는 성적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잘하는 팀이다. 왜냐면 서부에서는 지난 시즌 4위를 하면은 플레이오프에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이제 4위가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4위였던 클리퍼스와 8번 시드로 턱걸이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뉴올리언스의 승수 차이가 두 게임밖에 안 나요. 서부에는 플레이 인권까지 10개 팀이 작년에 있었는데 이제 이 10개 팀이 모두 좋은 팀이에요. 동부에서 플레이인 팀이라고 하면 별로 좋은 팀은 아닌데 서부는 사실 굉장히 좋은 팀들이거든요. 이제 동부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서부에 비해 약하잖아요. 서부 팀들은 이런 강한 서부 팀들끼리 경기를 더 많이 하는 데 비해 동부 팀은 샬럿, 뭐 토론토, 브루클린, 뭐 디트로이트, 워싱턴 이런 팀들과의 경기가 3-4경기가 있고, 지난 시즌에 예를 들면 동부 3위를 했던 미러키랑 서부 정규 시즌 8위 레이커스가 2게임 차이야. 미러키가 저런 동부 하위권 팀이랑 훨씬 더 많은 경기라고, 레이커스가 저런 동부 하위권 팀이랑 적은 경기를 하면서 서부의 강한 팀들이랑 더 많은 경기를 했는데도 2게임 차이라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동부와 서부의 차이가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도 플레이인 팀이었지만 좋은 팀이었고, 레이커스는 그 좋은 팀이었던 기반이 있는데, 이런 JJ 레이딕이 강조하는 조그마한 디테일들을 더하고, 그러면 이게 점점 더 마진을 높여줄 수 있는 디테일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되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이게 저는 여지없이 JJ 레이딕이 영향력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레이커스에서 제가 얘기해야 될 선수는 당연히 앤서니 데이비스죠. 오늘 경기 보면서 뭐 앤서니 데이비스 왜 이렇게 잘하냐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즌 2024-25 시즌 시작하고 뭐 프리시즌뿐만 아니라 2024년 그냥 이 1년 전체에 앤서니 데이비스 경기를 안 보신 거죠.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난 시즌도 굉장히 잘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유키치와 저는 대등하게 싸웠다고 보고요. 이번 여름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경기에서 쇼케이스 경기를 포함해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최고의 플레이였던 경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번 시즌도 분명히 이런 폼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첫 한두 쿼터 정도는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쇼트를 해 들어가면서 던지는 뭐 레프트 훅샷이라든지 레이업 슛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슈팅 이런 게 다 잘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경기를 끝냈어도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는 못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AD가 레이커스 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디펜시브 앵커로 모든 수비를 다 커버하고 모든 약한 곳에 다 헬프를 가고 리바운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AD가 공격에서 슈팅을 못 넣고 그런 성적이 박스 스코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못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약간 그런 날들 중 하나인가 보다 했는데 AD가 슬슬 삐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경기가 사실 좀 매치업이 좀 재밌는 경기였어요. 왜냐면은 미네소타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리그 엘리트급 프리미터 수비수들이 있죠. 그래서 이 수비수들이 레이커스의 프리미터 플레이어들을 엄청나게 압박할 것이 뻔했거든요. 미네소타의 길고 이제 수비 감각도 좋고 운동 능력이 좋은 프리미터 디펜더들이 레이커스의 프리미터 플레이어들, 예를 들면 뭐 오스틴 리브스, 디로 같은 선수들한테 진짜 계속해서 문제를 안겨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좋은 매치업이 아니었어요. 특히 프리미터에서. 근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경기 후반전에 미네소타 프리미터 수비수들이 갑자기 이제 각성해서 각 잡고 수비할 때 어떤지 보셨을 거예요. 니킬 알렉산더 워커, 뭐 톤테 디민첸조 같은 선수들이 진짜 피지컬하게 오스틴 이브스나 딜로를 풀코트 프레스하면서 하프코트 넘어오기 전에 이미 막 방향도 여러 번 바꾸게 만들고 겨우겨우 하프코트 넘어와서 이제 하이포스트에 공 넣어주고 뭐 액션 좀 시작하려고 보면은 이미 샷클락 13초, 14초 남아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액션 한 번 실패하면 거의 샤클락에 시간이 안 남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매치업상 레이커스는 상대적으로 작은 프리미터 플레이어들이 공격을 하기보다 레이커스의 장점인 프론트 코트의 사이즈를 앞세워서 이 매치업에서 이겼어야 됐거든요. AD랑 르브론이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몸이 얇고 작은 선수들을 상대로 매치업을 잡고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어요. 근데 오늘 르브론 뭐 수비에서 열심히 하고 뭐 그럭저럭 한 경기지만 박스스코어 보면 오늘 16득점하고 뭔가 대단한 박스스코어를 기록한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AD가 짊어져야 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진 경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경기에서 레이커스 여러 포지션에서 막 뭐 해보다가 이도저도 안 되고 이제 결국 샤클락 한 6초 남고 AD가 탑에서 공을 잡고 이렇게 서 있는 포지션이 많았던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AD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JJ 레딕도 끊임없이 AD의 공격에 대해 얘기했고 오늘 프론트 코트에서 이겨줘야 되는 매치업이고 거기다가 르브론이 뭐 그렇게 좋은 게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AD가 자기가 오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 엘보우 지역에서 막 루디 고베어 앞에 두고 스텝백 점프슛 던지는 AD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슛을 넣지 못하더라도 나는 오늘 계속 슛을 던져야 된다. 그러더니 이제 슛이 하나 둘씩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파울로 자유투도 몇 개였고 그러다가 이제 3점도 넣고 페이드어웨이 슈팅도 넣고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 상대로 파울 넣고 엔드원 넣고 막 트래시 토킹하고 이제 막 AD의 자신감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슈팅에서까지 자신감이 오르고 공격이 되는 AD는 진짜 세상 어떤 선수도 부럽지 않습니다. 슈팅 되니까 뭐 원래 잘하던 수비나 뭐 리바운드는 뭐 계속 잘하고요. 그래서 오늘 괴물 같은 활약으로 경기를 완전히 접수했고 36득점, 공격 리바운드 3개 포함해서 16 리바운드, 4 어시스트, 스틸 1개, 블락 3개. 진짜 무시무시한 활약을 한 AD였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AD의 슈팅이죠. 지난 시즌까지 극도로 슈팅을 안 하고 다비넨 감독이 경기당 뭐 5개인가 6개인가 3점을 던지라고 했는데 안 했죠. 그런데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제이지 레딕이 계속 강조했던 게 AD를 공격에서 허브로 많이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뭐 탑에서 드리블 핸드포나 이런 거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슈팅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AD가 슈팅이 원래 좋았던 선수인데 왜 이렇게 슈팅 효율이 떨어지고 안 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짐작이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석하고 고쳐서 이번 시즌에 AD가 다시 슈팅이 살아나게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아마 그 잭 로우 팟캐스트에서 했던 말이야. 그때 잭 로우가 그 짐작가는 이유가 뭔지 말해줄 수 있냐고 했는데 제이제 레딕이 이제 만약에 AD가 슈팅이 이번 시즌에 돌아오면은 나중에 밝히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비록 한 경기일 뿐이지만 AD가 오늘 3점도 하나 넣고 제이지 레딕이 계속해서 슈팅을 뭐 AD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한테 던지라고 자신감도 불어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번 레이커스 프리시즌 보면은 3점 슈팅의 볼륨도 늘고 기존 레이커스 경기에서 잘 안 보이던 뭐 트랜지션 하면서 가드들이 3점 바로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들이 다 JJ 레딕이 새롭게 불어넣는 모습들이거든요. JJ 레딕이 농구의 미친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스턴으로 대표되는 현대 농구 트렌드의 3점 슛 숫자 싸움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트렌디한 스타일의 농구를 강조하는 거고 오늘도 경기 중에 작전 타임 때 JJ 레딕이 이제 말하는 모습이 잡혔어요. 거기서도 JJ 레딕이 말하는 게 우리 던진 슈팅이 찬스가 다 좋아. 슈팅이 안 들어가도 계속 던져. 언젠간 들어갈 거야. 언젠간 들어갈 거야. 이 언젠간 들어갈 거를 좌우를 돌아보면서 계속 미친놈처럼 계속 말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JJ 레딕이 팀원들한테 무조건 슈팅을 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특히 AD의 슈팅이 중요하다고 한 시즌이다 보니까 앞으로 AD의 슈팅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잠깐 재미삼아 얘기하고 갈게요. 어제 프리뷰 영상 올린 거에 한 분이 댓글로 루키 오브 더 이어 신인상 달튼 크넥트는 안 될 것 같냐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크넥트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죠.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사실은 로터리 픽 밖으로 나올 선수가 아니었는데 레이커스한테까지 떨어졌고 레이커스가 뽑은 게 이제 스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은 픽이고 크넥트는 NBA에서도 뛸 수 있는 슈팅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JJ 레딕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달튼 크넥트도 뭐 신인왕 가능성 물론 있죠.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루키들이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왜냐면 달튼 크넥트는 일단은 레이커스 내에서 로테이션상 제쳐야 될 선수들이 많아요. 리드 셰퍼드나 잭 이디는 거의 확실하게 경기당 20분 이상은 뛸 것 같고 이 선수들의 니즈가 너무 필요하고 이 선수들을 대체할 선수가 없어요. 근데 달튼 크넥트 같은 경우는 같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있고 그 선수들을 좀 플레잉 타임 관점에서 좀 제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크넥트의 약점은 수비인데 반대로 강점은 공격이죠. 공격에서 보여준 슈팅인데 레이커스는 지난 시즌에 공격이 약점인 팀이 아니었어요. 다비넨 감독이 현재 스타팅 5로 바꾼 이후에 지난 시즌의 마지막 46경기에서 리그에서 네 번째로 좋은 승리를 보여줬고 이 기간 동안 보스턴과 같은 승리를 페이스로 선전했고 팀 오펜스도 리그 탑3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같은 라인업으로 뛰고 있고 공격보다 프리미터 디펜더가 더 필요한 팀이거든요. 크넥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격이 좋은 선수니까 뭔가 팀의 니즈가 꼭 지금 막 급한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공격이 필요할 것 같을 때 잠깐 기용될 것 같아서 플레잉 타임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신인왕은 좀 다른 선수한테 가지 않을까 했습니다. 오늘도 한 15분 정도 뛴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달튼 크넥트 얘기 나온 김에 경기 중에 제가 재밌게 봤던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르브론하고 JJ 레딕이 마인드 더 게임이라는 팟캐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핀란드라는 액션 얘기를 합니다. JJ 레딕이 이 핀란드라는 액션을 설명해줘요. 이게 핀란드가 더블 드랙 스크린 한 다음에 한 명이
다시 스크린을 받으면서 골밑으로 들어가면서 라페스를 노리고 그때 다시 스크린 더 스크리너를 하면서 슈팅을 하는 액션이 핀란드 액션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보다 지금 영상으로 넣을게요. 근데 오늘은 달튼 커넥트를 교체해서 넣으면서 제이지 레딕이 달튼 커넥트를 위해서 그려준 액션이 핀란드 액션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조금 재밌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레이커스가 개막전을 승리를 거뒀고요. 미네소타 사이드에서는요. 미네소타는 사실 팀의 아이덴티티가 바뀔 정도로 큰 트레이드를 시즌이 불과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한 팀이라 오늘 한 경기는 예상했던 대로 키미스트리가 좀 안 보였죠. 돈테 디빈첸조는 제가 카렌서인 타운스 트레이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역시나 미네소타의 핏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디빈첸조의 피지컬한 프리미터 수비 게다가 슈팅도 진짜 자신있게 올라가고 오늘 슈팅 뭐 잘 안 들어가지만 수비에서 막 볼도 쳐내고 헬프도 잘 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리어스 랜들이 역시나 예상한 대로 당연히 뭐 첫 경기니까 핏이 좀 어색해요. 줄리어스 랜들은 카렌서인 타운스랑 거의 정반대 스타일의 선수거든요. 특히 가장 다른 점이 줄리어스 랜들은 온볼 상황에서 공을 가지고 뭐 플레이메이킹도 하고 어느 정도 미스매치 어택도 하고 아이스롤도 하고 카렌서인 타운스와 비교해서 훨씬 많이 피켄롤에 볼 핸들러로서 활약도 하는 선수거든요. 대신 카렌서니 타운스는 줄리어스 랜들보다 이런 점은 못해요. 하지만 앤서니 타운스가 좋은 거는 오프볼 상황에서 훨씬 줄리어스 랜들보다 더 위력적이죠. 스팟업 슈팅도 할 수 있고 롤도 잘하고 픽앤 팝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미네소타는 앤서니 에드워즈라는 리그 최정상급의 림 프레셔가 있잖아요. 림으로 막 들어가면서 그 스피드와 운동 능력으로 상대의 수비를 림으로 쪼이게 만들고 이때부터 이제 파생되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림 프레셔를 가할 수 있는 선수인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있을 때 카렌서니 타운스가 같이 뛰면서 앤서니 타운스가 제공하는 이 스페이싱이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앤서니 타운스가 3점슛 라인이 밖에 있으면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골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카렌서니 타운스를 줄리어스 랜들로 바꿔올 때 카렌서니 타운스가 있을 때도 고베어, 제이든 맥다니엘스 등과 같은 선수들 3점이 버려도 되는 선수들 상대 입장에서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스페이싱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미네소타의 하프코트 오펜스의 문제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로 포스트나 엘보에서 활약하는 줄리어스 랜들이 들어왔고 줄리어스 랜들이 온볼 상황이 아닌 앤서니 에드워즈가 공을 가지고 있고 랜들이 오프볼인 상황에서 이게 스페이싱이 제대로 될까 걱정했어요. 근데 이게 오늘 굉장히 여실히 드러났죠. 덩커 스팟의 고베어, 엘보의 랜들, 코너의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있지만 사실상 수비가 맥다니엘스 코너에서 버리고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골 밑에 이미 상대 수비가 3명 있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돌파를 하려고 해도 그 3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게다가 오늘 앤서니 에드워즈도 줄리어스 랜들의 온볼 찬스를 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둘이 같이 뛰면서 호흡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앤서니 에드워즈가 언제 줄리어스 랜들한테 공을 주고 언제 자기가 공격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경기에서 잘 몰라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당연히 뭐 첫 경기니까 그렇겠죠. 그러다가 경기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앤서니 에드워즈가 아이 모르겠고 그냥 이제 내가 공격해야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돌파하거나 아니면 풀업스팅을 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미네소타가 조금 따라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팀의 2옵션이 바뀐 거고 이게 팀의 2옵션이 바뀌면서 뭔가 공격하는 스타일도 바뀌어야 되고 수비도 바뀌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팀의 아이덴티티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맞는 핏과 맞는 역할을 찾기까지 미네소타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잘 안 된다 싶으면 정규 시즌이 한 반 정도 지날 때 미네소타가 뭐 서부 4, 5위에 있다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네소타는 새로운 팀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좀 찾아가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NBA 개막전 2경기 있었는데 너무 신나고요. 드디어 NBA가 시작돼서 너무 신나고 내일도 경기 최대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밌는 경기 골라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